안녕하세요. 라운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에 호주 주요 이슈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응원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현재 호주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빅토리아주에 대한 소식입니다. 2차 유행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주 전체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던 빅토리아주가 드디어 피크에 도달한 뒤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고 보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현재 바이러스 진행 케이스가 전날 기준에서 마이너스로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3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20대 남성 사망자가 나왔고 현재 전체 확진자 중 20대 확진자가 4,000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공포가 노인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피크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일 200건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3차, 4차 유행 같은 최악의 재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룰을 지키지 않고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멜번의 유명 인스타그램 스타가 락다운 4단계 기간에 명품 쇼핑을 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팬디 매장 직원 2명과 함께 수만 달러치의 옷을 입어보는 VIP 쇼핑을 진행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을 21,000명에게 공유하면서 역대 최고의 서비스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앤드류스 총리는 명품 가방을 쇼핑하는 일은 절대 필수한 일이 아니라며 이런 행위가 규제 위반임을 명백히 밝혔고 만일 룰을 어긴 것이 확실시된다면 개인은 최대 2만 불, 팬디 업체는 1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SNS에는 벌금을 피하는 방법과 실제 상황을 촬영한 영상들이 나돌고 있어서 빅토리아주 정부는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멜번에서 시작한 2차 유행의 첫 시작점에 대한 역학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언론사들은 빅토리아주의 2차 유행의 원인을 격리 호텔의 사설 경비 시스템 때문일 거라고 보도했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원인은 바로 시티의 스완스톤에 위치한 격리 호텔의 나이트 타임을 관리하던 매니저로 밝혀져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호텔 사설 경비원일 거라고 추측되면서 빅토리아 정부 관계자들이 큰 곤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역학조사 보고로 인해서 호주 정부의 ADF군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설기관을 고용한 빅토리아 주정부의 질책의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루비 프린세스호의 방역 실패에 대한 뉴스입니다. 32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보건부가 루비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명백한 만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역학조사에 따르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꿈꾸는 크루즈 여행이 만일 유령선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루비 프린세스호는 3월 19일 시드니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3월 8일에 시드니를 떠난 뒤 11일 동안 뉴질랜드 전역을 항해한 후였는데요. 배가 모든 일정을 마치지 않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온 이유는 함께 탑승했던 의료진을 포함한 다수의 승객들이 독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선장은 다시 시드니로 우항했고 루비 프린세스호가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호주 국경 수비대는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사우스웨일 주정부는 약 2,700여 명의 승객들을 코로나 테스트나 14일간의 자가 격리 없이 하선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엔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는 루비 프린세스호의 상황은 코로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낮아서 굳이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후에 시드니와 호주 전역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했던 결정은 3월 17일부터 호주를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호주 보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2,700여 명의 승객들은 하선한 뒤 국내외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코로나 테스트와 격리 절차 없이 하선한 승객들로 인해 코로나 사망자만 호주에서 20명, 미국에서 8명, 총 28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호주 내에서 663명, 전 세계적으로는 900명 이상이 발생했는데요. 시드니 항구에 정박할 당시에 승무원의 16%, 호주 승객의 40%가 이미 기내 감염이 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실수를 두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호주 정부의 국경 수비대에게 근본적인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국경 수비대의 정당성은 입증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총리는 주말 동안 보고서를 확인하고 다음 주 초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번 주에 뉴질랜드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나왔는데, 그것이 멜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일찍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2일 동안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표 나라로 인식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나오면서 다시 2차 유행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감염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것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초창기 감염 사태와 아무런 링크가 없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까봐 이를 우려한 정부는 바로 락다운 3단계를 발표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새로운 감염 경로를 멜번에 있는 식품 냉동 창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신규 감염의 초기 확진자가 해당 회사의 오클랜드점 냉동 창고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주에서 출발해서 오클랜드로 들어오는 냉동 화물 과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조사가 발표되진 않았으니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규제가 강할수록 상황은 빨리 끝난다며 락다운 2단계를 12일 동안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국민들을 격려했는데요. 8월 16일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확진자는 69명이 되었고, 이 중 37명이 지역 감염에 의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던 뉴질랜드마저 또다시 바이러스에 뚫려버린 상황이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없다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